자,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네. 자,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네.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에 속해 있고 또 이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주상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Cosmological Constant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우주가 처음에 아주 콩만한 데서 이제 폭발돼서 빅뱅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잘 아시죠? 네, 그 팽창하는 속도를 바로 우주상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속도가 아주 깨알만큼이라도 속도가 빠르다면 이 우주는 다 풀어져 헤쳐버려 가지고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또 반대로 깨알만큼이라도 속도가 느리게 팽창한다면 저희들은 수축돼 가지고요. 블랙홀처럼 또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이게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깨알만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요 깨알만큼이 뭐냐는 거죠. 그 깨알만큼이 바로 요만큼입니다. 자, 공이 몇 개 있냐면요. 자그마치 53개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읽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어떻게 읽을 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그마치 1대 0이 53분에 있는 1이에요. 이건 도저히 우리들이 추측할 수가 없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주에서 하나의 다트, 어떤 화살 같은 게 날아왔을 때 지구의 대서양에도 떨어질 수 있고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한국에 떨어질 수 있고 미국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깨알 같은 점에 우주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정확하게 그 관역을 딱 맞힐 정도의 확률이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온 우주의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내면 아까 그 우주상수에 딱 맞는 게 되고요. 옆에 있는 모래알을 딱 잡아낸다면 우리는 풀어 헤쳐졌거나 다시 뭉쳐져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상수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 내용을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20살인데 예, 재수합니다. 뭐 와 하실 필요 없어. 예, 심란합니다. 예, 그런데 10년 전에는 걔가 10살이었거든요. 내가 다큐멘터리보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우주상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했구나. 문을 딱 열고 제가 말했죠. 승우야, 너 아빠가 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승우가 늘 반짝하더라고요. 마치 안다는 듯이. 왜냐면 제가 어린이 과학 잡지를 매달 사줬었거든요. 눈 땡그랗게 쳐면서 안 되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10년 전에 아빠가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빨 닦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농담이지만 이렇게 애들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주는 미세 조정 극한으로 디테일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정도까지만은 아닐지어도 만약에 어떤 디테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극도로 발달된 아주 초경량의 디테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디테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요. 1986년 1월 28일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이때 뭐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전에 삼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농담이고요. 1986년에 잘 보세요. 73초 고무링 이렇게 돼 있죠. 제가 1986년에 챌린저호가 네
저도 이걸 극적으로 봤는데 CNN 라이브에서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예. 나사 우주센터에서 73초 만에 발사된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발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불기둥을 나면서 73초 만에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까 보셨죠? 바로 밑에 있는 고무링 때문입니다. 네. 이 수천억 불을 하는 이 챌린저 우주선이 저기에 있는 우주선과 연료 탱크 사이에 있는 고무링이 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 큰 비행선이 공중에서 폭파됐습니다. 저거를 준비하는 동안 누가 고무링, 그 하찮은 고무링 때문에 저 우주선이 폭파될 거라는 거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도 몰랐다는 거죠. 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굉장히 많이 뉴스를 타고 있는 W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이 W 자동차 그룹은요, 여러 가지 유명한 차들을,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땡땡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아버지. 그런데 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땡땡 브랜드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벤땡이었대요. 네. 무슨 말이냐? 아주 좋은 브랜드가 아니란 뜻이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CEO 중에 한 명인 루퍼드 스테들러라는 CEO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차를 하나 가지고 공장을 막 들이대시고 쑤시고 다니셨답니다. 왜 그랬느냐?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결함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 차는 자동차가 배출되어 나올 때 그 문의 간격이 또는 어떤 부품의 간격이 이게 잘 맞아 떨어지나? 좁진 않나? 넓진 않나? 굉장히 미세한 조정까지 그 자를 가지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설마 그 간격만 쟀겠습니까? 안에 있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셨겠죠. 그 훌륭한 CEO 때문에 이 땡땡 브랜드는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문제가 일어났죠. 작은 디테일 때문에, 배출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이 W 자동차 그룹은 자그마치 원화로 할 때 86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디테일 때문에 성공했는데 또 작은 디테일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약 4년 전에 도땡땡이라는 또 자동차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미국에서 외국 자동차로는 마켓 쉐어가 거의 1위에 다다랐답니다. 그런데 엑셀레이터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부지리로 올라왔던 게 바로 이 W 자동차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W 자동차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순간에 또 어부지리로 올라온 게 바로 도땡땡 자동차 그룹이었던 거예요. 세용지마죠. 네, 이게 다 디테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기업의 국제금융부에 다녔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어링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는데요. 1762년부터 1995년까지 232년간 생존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요, 영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은행이고 왕실과도 사이가 참 좋아가지고요. 더 퀸스뱅크, 한국말로 여왕폐하의 은행이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대통령님의 은행이다. 이런 은행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왕폐하의 은행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은행이었으니까 다른 은행들은 부러움을 샀겠죠. 그런데 이 은행이 딱 한 사람 때문에, 한 실수 때문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뭐냐? 닉 리슨이라는 똘똘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지만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 은행에 발탁된 거예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선물 거래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들어가지고 은행이 아주 효자가 됐습니다. 결국에 닉 리슨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에 책임자로 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이머징 마켓에서 아시아 마켓에서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닉 리슨은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CMEX라는 국제금융거래소와 오사카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니케이 255 선물거래.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네. 파생금융을 하다가 어려운 금융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실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실수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실수들을 88888이라는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7을 좋아하고 88888이라는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실수들을 몰래 숨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32년이나 된 이 은행이 그 계좌를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베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닉 리슨은 자기가 베팅한 거래에서 완전 몰락을 해서 232년 전통의 여왕폐 은행이 단 1파운드에 네덜란드의 IN땡이라는 그룹에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단돈 1파운드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혹시 2,000원 있으세요? 네. 카드 한도 2,000원 남으셨어요? 네. 그 2,000원에 232년 된 은행이 매각되어 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 이 은행의 직원들은 어땠을까, 마음이. 배지를 탁 달고 멋있게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그 배우자들과 그 자녀들은 내 일터를 잃어버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실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형 할인마트들 많이 있죠. 네, 이 땡땡 마트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런 데 가지 백화점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왜? 같은 상품을 백화점에서도 팔고 대형 할인 매점에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화점은 아직도 잘 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신기한 노릇입니다. 알고 봤더니 백화점에는 아주 디테일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냐? 첫 번째는요. 베토벤은 백화점에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백화점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서 절대로 베토벤 음악은 안 튼대요. 왜? 베토벤 음악은 빰빰빰빰 빠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란하답니다. 쇼핑을 해야 되는데 고저가 심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들만 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이 나오건 달타령이 나오건 뭐 요들송이 나오건 저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답니다. 극히 편리하대. 왜냐? 갑자기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감정적으로 아, 이걸 쇼핑할까? 하는 순간에 아! 이성이 돌아온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이성이 돌아오면은 그 이성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누르고 화장실을 멀리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확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결하고 금방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핑할까? 이렇게 되게. 네, 몰랐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구와 침구는 꼭대기층에 있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부자시네요. 이렇게 잘 아시고. 저희 집 근처에도 백화점이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침구와 가구를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딱 싸우기 때문에 2층에다 두면은 2층만 갔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올려보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쇼핑하다가 다른 것들도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 와이프 못 보게. 마음 같아서는 완강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떨어져 죽겠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예. 남성복층이 여성복층 위보다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것도 비밀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가서 남편의 옷을 사줬어요. 그럼 고맙죠? 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주는데 왜 고맙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미안하잖아. 살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 살래? 이렇게 만들어준답니다. 무슨 말씀이 하셨죠? 네. 우리가 이런 백화점의 치밀한 전략들 때문에 아직도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이런 디테일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도 디테일 때문에 관계상에서 관계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네. 아직도 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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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부부간이 살다 보면은 가끔 투닥투닥 싸울 때가 많죠? 네. 네,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죠? 네. 싸우는 게 정상인데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신혼 이럴 때 지금도 저도 22년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투닥투닥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옛날에는 사소한 걸로 싸웠죠.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죠. 자기야, 왜 나한테 점심 먹고 전화 안 했어? 뭐 이런 아주 그냥 신혼 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전화했는데 요즘은 제가 전화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왜냐? 문자가 날라오는데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전업주부인데 무슨 회의를 하길래 내 전화를 못 받나?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은 이걸 또 해소하는 그런 디테일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까요? 네. 반응이 없어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차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남자들에게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어느 날 토닥토닥 제가 싸웠어요.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집사람이 부엌에 가서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안방에다가 10,000원짜리 꽁쳐놓은 제 용돈 5장을요.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콘센트에다가도 집어넣고 화장대 밑에다가도 집어넣고 침대 바닥에다도 넣고 매트리스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5만 원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말 안 하고 제가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쯤 전화를 했죠. 첫 마디는 여보 미안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사실은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야지 해결이 되니까. 여보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안방에다가 내가 곳곳에 5만 원을 숨겨놨어. 빨리 찾아. 다 당신 거야. 그걸 뚝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섭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들어갔을 때 화해가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날 둘째를 가졌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날 화해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전략이다. 디테일의 전략이다. 근데 또 싸웠어요. 한 3개월 지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5만 원을 제가 꽁쳐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방에다 놓으면 또 찾겠지? 그래서 부엌 쪽에다가 집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때 부엌에다가 하나는 가스 렌지에다 넣어놓고 하나는 전자레인지에다 넣어놓고 냉장고 안에 5만 원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10시쯤 또 전화했죠. 여보 5만 원 숨겨놨거든. 이번에는 부엌이야. 그리고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빨리 가르치라고. 바로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주면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날 거라고. 자, 저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관계에서 작은 디테일들로 풀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객관계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요즘엔 1:1 대면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꼽아볼까요? 화장품도 있죠. 또 렌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보험도 있죠. 또 카드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면 비즈니스들 하는 분들한테 디테일의 관계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명대 샤프.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S대 아시죠? 네. 아세요? 네. 저도 사실은 S대 나왔습니다. 그 S대는 아닙니다. 네, 상상하지 마세요. 그 S대는 대문자 S대고 저는 소문자 S대 그걸 나왔습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학교의 제일 유명한 대학에 문구가 딱 찍혀져 있는 문구류를 우리 일반인들도 살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S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그 대학교의 로고가 딱 찍혀져 있는, 이름이 딱 찍혀져 있는 노트도 살 수 있고 볼펜도 살 수 있고 샤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액도 저렴합니다. 자, 제가 이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S대 샤프를 사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일까? 1,000원 이하입니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보이세요? 노안이 와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딱 S 내셔널 유니 어쩌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A4지에다 이렇게 딱 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비닐에다가 딱 껴. 비닐을 어디서 파냐? 시중에 있는 1,000원 할인점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요걸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빨간색 포장에 금색 리본 이런 식으로 포장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의 부모들을 고객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관심도 없죠. 하지만 저학년 애들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마치 갈 수 있을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해서 주는데 이때는 요 안에 재미난 메모를 하나 넣으면 좋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승아야 안녕. 실제로 제가 카드 모집을 하는, 신용카드 모집을 하는 제 제자한테 가르쳐줘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카드 내용은 제가 가르쳐준 거고. 승아야 안녕. 초등학교 2학년이라며 아줌마는 정혜정 아줌마야. 요즘 초등학생들도 성적 때문에 엄마랑 티격태격 한다며? 엄마가 왜 그러시냐면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이야.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 밑에다 참 정혜정 아줌마가 얼마 전 성적 증명서를 띨 일이 있어서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뒤에다 크크크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당합니다. 네, 재미나게 쓰는 거죠. 네. 나오다가 추억의 샤프를 발견해서 한자로 사면서 승아 것도 하나 더 샀어. 이 샤프를 분실하지 않고 1년간만 사용하면 너도 S대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 정혜정 아줌마도 S대 수석 졸업하기 쉽지만은 않았어. 크크크 써야 되겠죠. 네, 이거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그 말씀드린 카드 모집하는 분이 이걸 제가 가르친 대로 보낸 거죠. 저 같은 아저씨가 이걸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랍니다. 맨날 가출하기를 일삼고 PC방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걸 딱 보고 야, 이 자식아, 이게 S대 샤프야, 이 자식아.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한 거죠. 애들이 치치거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이거를 1년간만 분실하지 않고 사용하면 S대에 입학할 수 있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가 이랬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뾰족한 대로 아들 옆구리를, 치치했던 아들 옆구리를 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뭘 했냐면 네 몸뚱아리에는 S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유머러스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드 모집하는 제 제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 진짜로 아이디어 좋다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 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후로는 그 아까 받았던 아버지가 그분의 아주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디테일로 성공한 케이스죠. 네.